안녕하세요. 한국튜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수입 중단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방위산업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놀라웠는데 양국 관계의 역학구도를 바꾸는 맞교환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는 수입 중단에 대한 상당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미래 파트너십을 재정의할 수 있는 경제 및 군사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제안했습니다. 5월 18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N에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무기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90억 달러 1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차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폴란드의 국방 전략과 재정적 약속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폴란드는 이미 180대의 K전차, 100여 대의 K-가이 자주곡사포, 수십 발의 태온무 다연장 로켓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주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차 계약 협상에서 폴란드는 K-전차, K-가이 자주곡사포 820문, 천무 다연장 로켓 40문, 천무 다연장 로켓 70문 등 30조 원이 넘는 장비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최근 수출 금융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11조 원을 빌리는 대신 30조 원 상당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양국 간 신뢰와 약속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폴란드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 폴란드가 생산된 무기를 전량 구매하고 한국이 유럽 동맹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10년간 세금 면제와 같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어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다른 나토 군대에 폴란드산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1989년 이후 성장하고 있는 한국과 폴란드의 강력한 경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폴란드인 덕분에 폴란드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 제품에 익숙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폴란드군은 FA-50 전투기, K 주력 전차, K 자주포 등 수많은 한국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계속 구매하는 대가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구매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에서 배터리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고 유럽의 배터리 법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폴란드가 중국과 일본 제품에 맞서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유럽 내 전략적 위치와 견고한 외교 관계로 인해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가까워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의 재건 사업을 위한 특수 법인을 설립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의 신공항 건설 사업과 고속철도 건설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폴란드는 바르샤바 인근에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며 인천공항은 이 프로젝트에 8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신공항은 1단계에서 연간 4천만 명, 최종 단계에선 1억 명의 승객을 처리해 중부 및 동유럽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의 탄탄한 조선 기술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성공이 폴란드의 경제 미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의 최근 발전도 이 전략적 파트너십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설립한 사우디 합작조선소에 많은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 조선 인력이 해외로 파견되는 최대 규모이며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에서 한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체결한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솨4번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은 50억 달러, 한화로 6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수주는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다른 중요한 국제 파트너십과 함께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경제 협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린 결정은 양국의 혁신과 협력, 공동 성공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고 상호 연결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요한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이 전개됨에 따라 양국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유럽 내 전략적 위치와 한국의 기술 발전이 결합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생산 공장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현지 고용을 촉진하여 폴란드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대한 협력은 양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분야입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전문성과 폴란드의 제조 역량을 활용하면 양국은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폴란드의 약속은 양국의 파트너십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은 막대한 자원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인근의 신공항 건설은 폴란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폴란드는 현대적인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중부 및 동유럽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전 세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신공항 프로젝트 투자는 폴란드의 잠재력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협력은 양국의 모범 사례를 결합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많은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 지역의 공항 건설과 운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 기술,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노력은 더욱 상호 연결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협력을 통해 당면한 필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파트너십이 지정학적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시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전략적 능력과 상호 지원의 이점을 보여주며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혁신을 지속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협력과 공동의 목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파트너십의 성공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협업을 모색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됨에 따라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가 협력함으로써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은 협력과 혁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국방, 기술,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노력은 더욱 번영하고 상호 연결된 세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국제 파트너십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협력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의 미래는 밝아 보이며 전 세계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군사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는 한국에서 180대의 K전차, 100여 대의 K9 자주 곡사포, 수십 발의 태온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는
폴란드의 국방 전략에 매우 중요한 무기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 결정은 많은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에는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 계획이 있었습니다. 5월 18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N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무기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90억 달러, 1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차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로는 폴란드의 군사비 지출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폴란드의 접근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대규모 차관을 받기로 한 결정은 폴란드가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의 재정적,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한국의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2차 계약 협상에서 폴란드는 더 많은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K다음 자주곡사포 820문, 천무 다연장 로켓 4연문, 천무 다연장 로켓 70문 등 총 30조 원이 넘는 금액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폴란드가 군사력 증강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계획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이 폴란드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데 동의하면 폴란드가 생산된 무기를 전량 구매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유럽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중대한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획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에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것이죠. 폴란드가 제공한 인센티브는 상당했습니다. 제한된 생산 공장에 대한 10년간의 세금 면제는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다른 나토 군대에 폴란드산 무기를 판매하여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산 무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1989년 이후 성장해온 한국과 폴란드의 강력한 경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폴란드인 덕분에 폴란드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 제품에 익숙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군은 FA-50 전투기, K-주력 전차, K-9 자주포 등 수많은 한국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관계는 보다 심도 있는 협력을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하는 대가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구매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배터리를 생산하여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고 유럽의 배터리 법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폴란드가 중국과 일본 제품에 맞서 경쟁력 있게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군사 협력을 넘어 기술 및 산업 협력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파트너십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유럽에서 폴란드의 전략적 위치와 견고한 외교 관계는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의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의 재건 사업을 위한 특수 법인을 설립해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폴란드가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양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의 모든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와 고속철도 건설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폴란드는 바르샤바 인근에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인천공항은 이 프로젝트에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신공항은 1단계에서 연간 4천만 명, 최종 단계에선 1억 명의 승객을 처리하여 중동부 유럽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인프라 현대화와 연결성 강화에 대한 폴란드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의 탄탄한 조선 기술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성공이 폴란드의 경제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이 더 안전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킨 것도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폴란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합작조선소에 많은 인력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 인력 중 최대 규모의 해외 파견이라는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에서 한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체결한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1사번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은 50억 달러, 하나로 6조 원에 달합니다. 이 성공은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대한 협력은 양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전문성과 폴란드의 제조 역량을 활용하면 양국은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폴란드의 약속은 양국 파트너십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은 상당한 자원과 전문성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협력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인근의 신공항 건설은 폴란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폴란드는 현대적인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중부 및 동유럽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전 세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다른 중요한 국제 파트너십과 함께 한국의 성장하는 기술력과 전략적 경제 협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은 양국의 혁신과 협력, 공동 성공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고 양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상호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중요한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이 계속 전개되면서 양국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유럽 내 전략적 위치와 한국의 기술 발전이 결합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생산 공장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현지 고용을 촉진하여 폴란드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신공항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은 폴란드의 잠재력에 대한 한국의 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협력은 양국의 모범 사례를 한데 모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많은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 지역의 공항 건설과 운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국방, 기술,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노력은 더욱 상호 연결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협력을 통해 당면한 필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파트너십이 지정학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전략적 동맹과 상호 지원의 이점을 보여주며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양국은 혁신을 거듭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협력과 공동의 목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파트너십의 성공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협업을 모색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됨에 따라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가 협력함으로써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은 협력과 혁신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국방, 기술,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노력은 더욱 번영하고 상호 연결된 세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국제 파트너십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협력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서울 상공에 떠오르기 시작하자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터로 향하고 학생들은 등교 준비를 하고 거리는 늘 그렇듯 아침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회의장에 모여 카메라가 준비되고 마이크가 설치되었으며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컨퍼런스 홀의 문이 열리자 한국 정부와 주요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김민준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조정하고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술 발전의 중요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은 혁신과 산업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폴란드와의 협력의 새로운 장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기 위해 기자들이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하자 회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서 폴란드와의 협력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현지 고용을 촉진하고 폴란드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K-9 자주곡사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비롯한 첨단 군사 장비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흥분한 반면 다른 기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기자는 손을 들고 김 장관님, 왜 한국에서 생산을 확대하지 않고 폴란드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전략적 위치, 강력한 외교관계, 군사 및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유럽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나토의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답변이 기자를 만족시키는 듯했지만 또 다른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 매체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에는 또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군사 협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에서 대규모 배터리 생산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유럽 전역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한국은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고 유럽의 배터리 법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중국과 일본 제품에 맞서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계속되면서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대한 무기 직접 수출을 중단하고 대신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통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생산 공장은 10년간 면세 혜택을 받아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폴란드산 무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력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폴란드의 역할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의 재건 사업을 위한 특수 법인을 설립해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논의는 폴란드의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로 옮겨졌습니다.
김 장관은 폴란드가 한국의 신공항 건설 사업과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공항이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바르샤바 인근 신공항은 1단계에서 연간 4천만 명, 최종 단계에선 1억 명의 여객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공항을 중부 및 동유럽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한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탄탄한 조선 기술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더 안전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폴란드의 경제적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전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합작조선소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 조선 인력이 해외로 파견되는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체결한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1사번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은 50억 달러, 한화로 6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수준은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돋보이는 성과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되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다른 중요한 국제 파트너십과 함께 한국의 성장하는 기술력과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경제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은 양국의 혁신과 협력, 공동 성공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고 양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상호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기사를 내보내며 소식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의미에 대한 토론과 논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서울 거리는 이 발표에 대한 수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카페, 사무실, 휴게실, 대중교통에서 이 발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흥분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국제관계를 선도하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반응은 똑같이 뜨거웠습니다. 이 소식은 흥분과 기대가 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생산 공장이 가져올 일자리 기회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학생들은 인턴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래 커리어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주들은 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과 온라인 기사는 파트너십에 대한 분석과 의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번 협력이 양국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져 웅장한 발표에 인간적인 면모를 더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폴란드의 새로운 생산 공장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의 엔지니어, 건축가, 기획자가 함께 협력하여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폴란드 근로자들이 첨단 기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노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 측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혁신과 품질에 중점을 둔 팀들은 프로젝트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또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학생들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 언어, 전통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간의 이해와 인식을 더욱 깊게 하고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르샤바 인근의 신공항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공항은 협력의 성공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양국의 근로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 생산 이니셔티브도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신 배터리 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폴란드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폴란드는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다른 주요 생산국들과 경쟁할 준비가 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산 부문에선 K가이 자주곡사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첫 번째 유닛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폴란드에서 생산된 이 무기들은 곧 폴란드군에 통합되어 다른 나토 회원국에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 내에서 폴란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의 지원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여 재건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이 협력은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분야인 교통 인프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파트너십이 글로벌 안정과 발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은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폴란드의 생산 공장은 효율성과 혁신의 모델이 되어 유럽 전역에서 수요가 많은 고품질의 군사 장비를 생산했습니다. 바르샤바 인근의 신공항은 이 지역의 여행과 상거래를 촉진하는 주요 교통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이니셔티브의 성공으로 폴란드는 전기 자동차에서 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유럽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폴란드의 경제를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는 더욱 깊어져 지속적인 우정을 쌓고 상호 존중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폴란드와 한국 학생들은 각국의 문화 홍보대사가 되어 더 많은 협력과 이해를 증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은 지역 복구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의 지원을 받아 교통 인프라를 재건하고 연결성을 개선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경제 전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무기 직접 수출을 중단하고 대신 폴란드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결정은 선견지명이 있는 행동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군사 협력을 넘어 기술, 인프라, 문화 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협력은 혁신과 협력의 힘을 보여주며 국제 파트너십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과 폴란드가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두 나라의 파트너십은 다른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국가가 협력하면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전략적 동맹을 넘어 비전과 혁신, 상호 존중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결할 때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나라의 미래는 밝아 보였고 전 세계는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했습니다.